자, 2017년 3월 19일, 3월의 세 번째 일요일이고요. 사순절 들어서 세 번째 맞는 일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눈이 신나게 왔어요. 그래서 이틀이나 놀았습니다. 화요일날 논 건 그렇다고 했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집에서 나가는 시간이 5시 20분이거든요. 그래서 5시 20분에 옷 다 갈아입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자동차 딱 타고 집 드라이브웨이를 막 빠져나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스노우데이. 그리고 진작 좀 이야기해 주지 말이야. 그리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5시 20분이지만 여기 그 슈퍼인텐던트가 켈리예요. 켈리 입장에서 보면 5시 20분이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오 스미스라고 하는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고등학교는 여기 맨스필드 아이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요. 윌링턴에서 또 애쉬포드에서 심지어는 컬럼비아에서 이 학교를 다녀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 각 지역에 있는 타운에 있는 슈퍼인텐던트하고 또 상의도 해야 할 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금방 되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내 입장에서는 좀 미리미리 얘기하지 이러지만 켈리 입장에서는 자기 딴엔 그래도 빨리 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무리 입장을 바꿔놔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글쎄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사건, 현상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와, 기적이다 이렇게. 그런가 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와, 저런 미쳤구나 이렇게. 홍준표하고 김진태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섰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와, 기적입니까 이건? 그런데 가끔은요, 우리도 그런 행동을 좀 해요. 그래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물어보죠. 사실 제 스스로에게도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어떤 날은요, 아이들에게 막 롤리팝을 나눠주면서 농담도 하고 무슨 웃고 장난도 치다가 어떤 날은 말이죠, 괜히 아이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조용히 해라, 앉아라! 그리고 막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저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삶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삶에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중심이라고 하는 여기 0점이 있을 겁니다. 0점으로부터 네거티브 쪽이든 아니면 포지티브 쪽이든 간에 이 경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중심의 가운데 0점에 서 있을 수만은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마진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날은 스쿨버스 안에서 롤리팝 나눠주면서 야 먹어 그리고 장난을 하다가 어떤 날은 먹지마 하고 소리를 치고 글쎄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하고 저한테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Chang is crazy 이러고. 도로에는요 중앙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운전을 하고 다니시다 보면 그렇죠? 중앙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처럼 오른쪽으로 갑니다. 싱가포르는 영국 쪽이라서 왼쪽으로 가요. 우리 저 장로님도 영국에 계셨으니까 운전석이 그래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처음 가면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차가 막 나한테로 달려오고 그래요. 여하튼 간에 중앙선이 있고요. 도로 끝에는 노견이라고 하는 게 있죠. 숄더. 운전을 하고 가시다 보면 여기 중앙선이 있고 이쪽 끝에는 숄더가 있어서 숄더 라인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그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그러니까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이 숄더 라인 사이에 자동차가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에 자동차 한 대가 딱 들어갈 만한 공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약간 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약간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마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운전 버릇이 좀 고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진 중에서 중앙선에 가깝게 붙여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중앙선과 숄더 라인 사이의 간격, 그 사이에서 지금 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컴팩트카 같은 경우는 여유가 좀 많죠. 차가 작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버스나 트럭 같으면 이 여유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운전을 하고 가시다 보면은 그 개비지 트럭들이 이제 서가지고 막 싣고 있잖아요. 그럴 때 작은 차들은 살짝 이렇게 보고 그 사이에 중앙선 한 바퀴만 걸고 싹 넘어갈 수가 있는데 버스는 그렇게 못 가요. 왜냐하면 워낙에 넓기 때문에 괜히 중앙선 한 바퀴만 걸고 이렇게 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쪽에서 차 오면 큰일 납니다. 또 운전을 하다 보면요. 도로 한가운데로 가지 않는 차들도 보게 돼요. 아마 운전을 하면서 셀폰 같은 걸 사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구부러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가다가 구부러진 도로 모르고 그냥 가면서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는 그냥 가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휙 안으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깜짝 놀라서 휙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차는 좀 여유가 있어요. 마진이 좀 많다는 거죠. 하지만 버스나 트럭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진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 운전도 이럴진데 삶에서는 어떤가 하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삶에서도 마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진이 있다고 해서 경계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왼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조금씩 오른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운전이 딱 한가운데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도 항상 딱 한가운데만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왼쪽으로도 가고 조금 오른쪽으로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경계를 넘어버리면 사고가 나죠. 그래서 센터 라인과 숄더 라인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요, 그 센터 라인과 숄더 라인 사이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던 사회적 관습이나 전통이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에 묶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해서 그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닌가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 이명박에게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이명박을 찍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우리 교회 목사가 찍으라고 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말이죠. 제가 홍준표나 김진태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찍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장 목사 미쳤나 보구나. 왜?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계를 정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역사적으로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어놓은 이 경계를 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아니 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는 있죠. 하지만 경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경계를 넘지 않기 위해서 나를 관리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운전대를 돌려서 다시 가운데로 와야 하는 것은, 심지어는 뭐 눈썹 그리다가 이쪽으로 찍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것은 무언가 하면, 아니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 특히나 작은 차보다 큰 차, 버스나 트럭이 더 큰 책임을 지고 반드시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크고 더 무거운 차를 운전하면 할수록 더 큰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더 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는 더 큰 차는 중앙선을 넘었을 때에, 숄더 라인을 넘었을 때에 할 수 있는 사고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영향력, 그러니까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니면 행운인지 불운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더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박근혜 집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바 이러면서 머리 조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많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 역사적인 책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친구나 이웃으로서, 더하여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책임, 더더하여서 예수의 삶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자로서의 책임. 우리는 모두 이런 책임에 대한 행동을 요구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어놓은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한에서 도로의 한가운데 센터 라인과 숄더 라인을 따라가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한번 볼까요? 온통 대통령 타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드 배치한다고 갖다 놓고 그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제재는 강도 높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덕분에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했던 사업자들은 모두 도산 위기로 내몰렸다고 합니다. 마치 개성공단 폐쇄해버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업자들이 죽게 생긴 것처럼. 더해서 외교부라고 하는 것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각 시도에 압박을 하고 있고 새학기가 시작하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어떻죠? 트럼프는 복지 예산 삭감을 지시했고 특히나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들을 다 없애버렸답니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독일의 그 앙겔라 메르켈 수상 혹시 그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악수하지 않으려고 트럼프가 옆으로 이렇게 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해서 비교되는 또 하나의 그 동영상은 아베 신조의 손을 붙잡고 19초 동안이나 붙잡고 땡기고 하고 있는 모습. 트럼프 타워 도청 논란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바마 케어를 개정하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이 세상.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거 더 넘어가면 오늘 밤새 이야기해도 끝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세상, 이 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순절 중 맞는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압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 우리 모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다 그러면 모른 척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달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쳐 버리는 것도 아닌 삶 속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각자들에게 그리고 그 방법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서 직장인, 학생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또는 친구나 이웃으로 더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을 자신의 삶의 자리와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그 책임을 그리고 그 방법이 각기 다른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찾아서 그 능력과 방법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정해진 경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전한 복음서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 끝에 이제 다시 그가 자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 성서는 이사야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 이사야서를 읽은 예수를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두리번거립니다. 그때 예수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 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삽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이 말처럼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행해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행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